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고명환. 막대기 하나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 어느 날 그가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아, 됐고, 그래서 철학에 밥 먹여준답니까? 탈레스는 올리브 차규기를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빌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올리브 수확철도 아닌데 차규기를 산다며 비웃었지만 이듬해 올리브가 풍작이라 차규기 빌리는 값이 크게 오르자 탈레스는 임대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철학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데 무심할 뿐이지 작정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탈레스는 관찰을 통해 올리브 생산량에 주기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주기와 날씨 조건이 맞아떨어져 이듬해에는 큰 풍년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식견이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식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독서와 사색이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나도 책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책 읽으면 좋다니까 그냥 술술 읽어가는 수준이 아니다. 메모를 해가면서 정독하고 책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했다. 말 그대로 책이 시키는 대로 해봤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남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 노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주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주인으로 살고 있다.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쓴다. 어느 것 하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내 열정이 이끌어서 신이 나서 한다. 워런 버핏도 일이 너무나 좋아 매일 춤을 추며 출근한다고 하지 않던가. 가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조용히 낚시도 가고 산에도 오르고 멀찌감치 해외로도 떠난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나는 커피숍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로 여러 일거리가 들어오지만 내키지 않는 일은 정중히 사양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진 결과다. 내가 하는 메밀국수집의 연 매출이 10억 원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 식당은 돌아가고 내가 만든 뮤지컬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면 인세가 들어올 것이고 이 책 덕에 강의 요청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책을 쓸 것이고 또 다른 공연을 만들 것이고 또 다른 식당을 차릴 것이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 내가 무엇을 했기에 삶이 이렇게 확 바뀐 것일까?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책을 읽은 것밖엔 없다. 무언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분야의 책을 읽고 책에서 답을 찾으려 애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책에게 고맙지 않을 수 없다. 고마우니 저절로 더 찾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원래부터 책벌레였던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읽은 지가 7년쯤 되니까 1년에 약 143권, 일주일에 2권 이상씩 읽은 셈이다. 지금 내 책장에는 1700여 권이 꽂혀 있다. 다시 말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직 700권이나 내 책장에 있다는 얘기다. 행복하다. 책을 읽을 때 나는 가장 즐겁다. 누군가는 서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게 골프고 앉아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게 노름이라지만 내게는 앉으나 서나 제일 재미있는 게 책 읽기다.
또 책을 읽다 보면 온갖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머리 싸매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답이 찾아진다. 한번 해보라. 책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순간이 온다. 만약 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읽으면 된다. 쉽지 않은가? 이 책은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찾아 결과물을 만들어낸 한 개그맨의 기록이다. 책 속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고 그걸 또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그 방법이 들어있다.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빠짐없이 실었다.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도 많다. 사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안 읽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책 읽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터득한 책 읽기 노하우도 소개했다. 한마디로 책 읽고 돈 버는 이야기다. 난 책을 읽고 그 내용대로 창업해서 4년 연속 6개월에 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권 읽을 때마다 재산이 쑥쑥 늘어났고 지금도 그렇다.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장담하건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책을 읽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책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돈만 쫓는 사람은 절대 돈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책을 쫓는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까지 잡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곳이 답답한가? 한계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책을 읽어보라. 책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라. 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부터 읽어보자. 맺은말.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어느 여름날 뙤약볕 밑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첫 번째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다고 대답했다.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고 대답했다. 세 번째 사람은 미소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답니다. 새해 첫날 지금은 없어진 봉천동 서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명환,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저 웃기기만 하고 있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방송국에 끌려 나가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넌 뭐하는 놈이냐? 마음속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에게 대답을 강요했다. 당장 계산대로 달려가 책을 구입했고 단숨에 다 읽었다. 이때보다 더 뿌듯한 새해를 맞이한 적이 없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1월 1일이었다. 이날부터 난 본격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고명환, 너 뭐하는 놈이냐? 고명환, 너 뭐 할 거냐? 고명환,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결국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 나무는 나무대로 할 일이 있고 꿀벌은 꿀벌대로 할 일이 있다. 나도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아마도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일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저 벽돌을 쌓고 있는가?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 해서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본다. 책이 시키는 대로 사는 중이다. 책이 시키는 대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고 책이 시키는 대로 요즘은 철학책을 읽고 있다. 그저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가?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완성된다. 난 앞으로도 책을 읽고 책이 시키는 대로 계속 살아보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리라.